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외침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위대한 이상이 어떻게 한나라의 생존을 위한 총력전 체제로 바뀌게 됐을까요? 오늘은 사회주의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바로 그 전환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세계 평화라는 원대한 꿈이 어떻게 총력전이라는 정말 끔찍한 현실로 귀결되었을까? 이건 20세기 정치사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격변 중 하나인데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강력한 이상과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의 충돌이죠. 사회주의자들은 국경을 넘어서 손을 잡고 전쟁을 막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각자 자기 나라의 전쟁을 지지해버렸죠. 이 약속과 배신, 이 근본적인 갈등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회주의 운동은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들의 연대라는 정말 강력하고 통일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간단했어요. 예를 들어 독일 노동자에게 진짜 적은 적이 프랑스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내 나라의 자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선보다 계급의 연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국제적인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14년의 전쟁의 포성이 꽝 하고 울리자 이 위대했던 국제주의의 이상은 정말 거짓말처럼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국제적인 단결 대신에 그들은 조국을 택했습니다. 여기 정리된 것처럼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우리가 하는 건 침략이 아니라 방어전쟁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국 정부의 전쟁 내산에 찬성표를 던져버린 거죠. 이건 사실상 어제의 동지였던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게 총구를 겨누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방향이 확 갈립니다. 왜 유독 러시아만 달랐을까요? 서유럽 노동자들은 이미 교육이나 선거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민국가의 일원으로 잘 통합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노동자랑 농민들은요, 차르 체제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죠. 그들에게 조국은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균열이 혁명의 길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가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혁명의 깃발을 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정말 외롭고도 절박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7년의 이 격동은 볼셰비키에게 아주 심오한 딜레마를 안겨줬습니다. 2월에 시작된 이 변화가 단지 러시아만을 위한 부르주아 혁명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결국 레닌은 10월 혁명 이후에 이건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러시아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밀어넣게 되죠. 이게 참 놀라운데요. 볼셰비키의 초기 목표는 무슨 새로운 경제체제를 멋지게 건설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선진국인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구원해 줄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독일 혁명은 실패했고 러시아는 망망대해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전과 외세의 간섭이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가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시공산주의인데요. 하지만 여기 설명처럼 이건 어떤 사회주의 교리의 계획적인 적용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전에서 이기기 위한 총력 자원 동원 체제였던 거죠. 이상이 아니라 생존이 모든 걸 결정한 겁니다. 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됐고 사람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또 한 번의 급진적인 정책 전환, 말하자면 전략적인 후퇴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제정책 NEP입니다. 국가가 주요 산업은 꽉 쥐고 있대 농민들에게는 시장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거죠. 여기 표현처럼 말 그대로 농민과의 휴전이었습니다. 혁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대타협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위태로운 타협은 미래에 대한 새롭고 더 격렬한 논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특히 1924년에 혁명의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레닌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방향타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바로 이 딜레마가 스탈린 체제를 낳은 핵심입니다. 세계혁명은 실패했고 러시아는 고립됐어요.
이제 어떻게 공업화를 이룰 것인가?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자원은 농민들에게서 불을 짜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일국 사회주의라는 구호 아래 정말 끔찍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말 격렬한 노선 투쟁이 벌어집니다. 왼쪽의 트로츠키는 농업을 쥐어짜서라도 로켓처럼 빠른 공업화를 이루자고 했고요. 오른쪽의 부하리는 농민과 함께 트랙터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속도냐, 안정이냐,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논쟁이었죠. 그러던 1927년 외부의 전쟁 위협과 내부의 식량 위기가 동시에 빵 하고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스탈린은 점진 노선을 버리고 자신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의 급진 공업화 노선을 채택하는 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건 곧 농민에 대한 계급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탈린 체제, 즉 위로부터의 혁명의 시작입니다. 스탈린은 이걸 사회주의 공업화라고 불렀지만 그 본질은 후진 농업국이 제국주의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한 국가 주도의 총력전 체제였습니다. 이상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의 논리만이 남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제1차 대전에서 시작된 역사는 세계혁명의 좌절과 고립된 생존투쟁을 거쳐서 스탈린의 총력전 체제로 귀결되었습니다. 국제해방이라는 원대한 이상이 전쟁, 그리고 후진성이라는 이 가혹한 현실과 만나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비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이상은 가혹한 현실을 정말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논리에 잠식될 운명일까요? 비전과 현실 사이의 이 아슬아슬한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과 함께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